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남대문 근처에 한상필이라는 이름의 큰 포목상이 있었습니다. 한상필은 왕실에도 비단을 납품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고 전국 각지에 점포를 두고 있었죠. 풍채 좋은 얼굴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 많은 상인들과 교류하며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상필의 본처 윤소정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상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행실을 갖추어 가문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물 흐르듯 편안한 미소와 고유한 지혜로 집안을 다스려 하인들조차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부인, 이번에 공주님 혼례복 주문이 들어왔다오. 우리 집 명성이 더 높아질 것 같소. 여보, 그것 참 좋은 소식이군요.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정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집안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상필의 첩정연하는 한양에서 유명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연하는 왕족조차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해 기다릴 정도로 빼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고운 눈매와 가녀린 허리는 많은 남성들의 꿈속에 나타났죠. 그러나 연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계산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상필의 첩이 된 후에도 그녀는 늘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죠. 나리, 오늘은 제가 새로 배운 춤이 있어요. 보시겠어요? 연하는 늘 한상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 연하야. 너의 춤은 언제 봐도 좋구나. 한상필은 연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소정과 연하는 각각 딸을 낳았습니다. 소정의 딸은 한아름, 연하의 딸은 한매화라 이름 지었죠. 두 아이는 태어난 날짜가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자라면서 놀랄 만큼 비슷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마치 한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닮아 있어 한상필조차도 가끔 혼동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름이에요. 매화가 아니에요. 아름이는 종종 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소녀는 16 꽃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아름은 어머니 소정을 닮아 단아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 공부와 바느질을 했고 어머니를 도와 가사를 배웠습니다. 아름의 섬세한 손길로 짠 비단은 왕실에까지 알려져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름아, 내 솜씨가 날로 좋아지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섬세한 손길을 가졌니? 스승들도 아름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반면 한매화는 어머니 연하를 닮아 활달하고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녀는 규방에 앉아 있기보다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춤을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온 상인이 가져온 새로운 비단 이야기를요. 매화는 늘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양에는 박도윤이라는 부유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보석상을 운영하며 큰 부를 쌓았고 예조판서 김상원과 인척관계였기에 그 영향력은 더욱 컸습니다. 박도윤의 아들 박준영은 뛰어난 외모와 학식을 갖추었으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준영아, 내가 이제 혼기가 차았으니 좋은 집안의 교수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박도윤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직은 학문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준영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월대보름, 한양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걸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비는 풍등을 날렸습니다. 아름과 매화도 기다리던 축제를 보기 위해 몰래 외출했습니다. 언니, 저기 봐요. 저 풍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화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휩쓸려 두 자매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오려다 우연히 박준영과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준영이 매화를 부축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본 준영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매화의 생기 넘치는 미소와 반짝이는 눈동자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매화도 준영의 단정한 모습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영은 그녀의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버지에게 그 아가씨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도윤은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중매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그 아가씨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제발 그 집안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 내 아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구나. 한상필의 딸이라고 했지. 내일 중매인을 보내겠다. 중매인이 한상필의 집을 찾아왔을 때 정연아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준영 같은 인물이 자신의 딸을 원한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 당연히 받아들이죠. 연아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한매화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매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최서준이라는 젊은 시인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서준 오라버니와 매화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연아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못된 계집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연아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아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음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 언니 아름이를 대신 시집가게 하자. 3달 후 친정에 올 때 너와 바꿔치기 하면 될 것이다. 너희는 얼굴이 너무 닮았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 걸 따질 처지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달린 문제다. 연아는 곧장 한상필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혼사가 가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한상필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방법이 없구나. 이 혼사는 우리 가문에 너무 중요하다. 한상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윤소정이 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상필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아름이는 결백한 처녀인데 어찌 그 아이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 있습니까? 한상필은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오. 본부인 소정은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처빈 연화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딸이 저지른 실수인데 어찌 내 딸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양심이 있으십니까? 연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마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아름이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희생시켜 당신 딸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부인 소정의 항의는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딸 아름은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름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냉정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혼사가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박가문에 도착한 아름은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준영은 붉은 베일 너머로 보이는 신부의 그림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는 대보름밤에 만난 그 활기찬 아가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에서 준영이 아름의 붉은 베일을 벗겼을 때 그는 아름다운 얼굴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조용하고 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축제에서 만난 소녀의 생기발랄함과는 달랐습니다. 아가씨, 정월 대보름밤에 우리가 만났던 것을 기억하시오. 준영이 물었습니다. 아름은 잠시 놀란 눈으로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화를 원했던 거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나으리. 첫날 밤 아름과 준영은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아름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지혜로운 말투는 준영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눈빛은 준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준영은 그녀의 맑은 눈에서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순백한 피부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것 같았고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은 준영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꿈꾸던 그 이상입니다. 준영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름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인 후 사흘째 되는 날, 신부는 친정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름이 한 가문으로 돌아왔을 때 연하는 서둘러 한매화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빨리 준비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첫 부인인 연하는 딸의 옷을 정리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영은 아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습관적으로 아내의 등을 감쌌을 때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매화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리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시오. 내 아내의 등에는 작은 점이 있었소. 당신에게는 없군요. 사실 아름은 첫날 밤에 일부러 준영에게 자신의 등에 있는 작은 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계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매화는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속임을 당하다니. 그날 밤 준영은 아버지 박도윤에게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박도윤은 한상필과 정연아를 관아에 고소했습니다.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상필과 정연아는 관아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희가 어찌 감히 박가문을 속이겠습니까? 한상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더 이상의 변명은 소용없소. 한상필과 정연아는 각각 곤장 30대에 처한다. 곤장이 내려치는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연아는 첫 번째 곤장의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매화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비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최서준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 일이 알려지자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서준 오빠. 한매화는 텅 빈 방 앞에서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한편 박준영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오히려 한아름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인 첫날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준영은 아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원의 연못가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검은 비단 같았습니다. 아름씨. 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소. 당신의 지혜와 품격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소. 아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미 흠이 있는 몸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내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오. 아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름은 준영의 든든한 내조자가 되어 그의 학문과 관직 생활을 지원했고, 준영은 그녀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준영은 높은 관직에 올랐고, 아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매화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외딴 사찰에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